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가까이 병원에서 진료를 해온 내과 전문의 정우철입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환자들의 차트를 넘기고 혈압과 혈당 수치를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시니어 어르신께서 두려워하는 당뇨와 고혈압 조용한 시한폭탄 고지혈증까지 이 영상 하나로 해결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의사의 경고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건 가족에게도 꼭 알려야겠다 싶으시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윤상호 어르신이었습니다. 올해로 72, 여느 때처럼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계셨죠. 산책도 자주 하셨고 밥도 제때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집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119에 실려온 뒤 CT를 찍었고 심장 초음파를 했습니다. 결과는 심근경색.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의 혈액검사 수치였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70, LDL 콜레스테롤 180, 중성지방 250, 수치는 분명 위험선을 넘고 있었는데 본인은 한 번도 그런 경고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고지혈증의 무서운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예고 없이 터지는 겁니다. 고지혈증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혈관 벽을 갉아먹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하시죠. 하지만 정작 응급실에 실려온 후에야 이게 뭐였는지 이해하시게 됩니다. 윤상호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부터 고기 반찬을 좋아하셨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삶의 낙이셨죠. 그런데 정작 병원에선 고기 섭취가 건강에 안 좋다고만 들었지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설명은 못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윤 어르신 가족분들에게 고지혈증이 무엇인지 아주 천천히 설명드렸습니다. 고지혈증은 흔히 말하는 혈관이 기름에 찌든 상태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윤 어르신은 중성지방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건 그가 밥을 좋아하고 술을 자주 드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기름진 음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흰쌀밥, 떡, 술, 라면, 과자, 심지어 믹스커피도 중성지방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기름만 적게 먹으면 돼 하고 넘기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고지혈증은 가족력과 유전도 무시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윤 어르신의 동생도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누나 역시 고혈압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는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셨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증상 없다고 그게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고지혈증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심장을 조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윤 어르신은 응급수술을 받고 무사히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삶의 리듬이 완전히 바뀌었죠. 매일 약을 드시고 일주일에 3번씩 심장 재활 운동을 하시고 식단도 바꾸셨습니다. 가장 힘들어했던 건 습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된장찌개도 간을 약하게 하고 고기 대신 등푸른 생선을 구워 드시며 하루 2번씩 걷기를 하십니다. 윤 어르신은 퇴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사람은 쓰러져 봐야 알게 되네요. 내가 내 혈관 상태도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 만나는 환자들에게도 꼭 이렇게 덧붙입니다. 고지혈증은 그냥 수치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 혈관의 미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숨은 당뇨와 자율신경 손상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나는 단 걸 안 먹는다고 믿는 분들의 착각과 그 뒤에 벌어지는 건강의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당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눈, 신장, 신경, 심장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전신질환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정순 어르신, 당시 76세셨어요.
평소엔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병원도 거의 안 가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이미 심장 근육 일부가 괴사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스텐트 시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죠. 문제는 이분이 평생 콜레스테롤 걱정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기 많이 안 먹고 담백하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게 바로 고지혈증의 무서움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없는데 어느 순간 심장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기름때가 바로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이게 피 안에서 떠다니다가 혈관 벽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고 막히는 것처럼요. 처음엔 아무 느낌도 없지만 어느 순간 혈관이 절반 이상 막히고 거기서 피떡이 생기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딱 막히면서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고지혈증은 고혈압이나 당뇨랑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거나 혈당이 높은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관 벽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기름때가 더 쉽게 들러붙습니다. 이정순 어르신의 식단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엔 잡곡밥에 된장국, 점심은 김치찌개에 두부, 저녁엔 가끔 치킨을 드시거나 만두를 드셨답니다. 겉보기에 나쁘지 않은 식단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국물, 시판 만두, 튀긴 치킨,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던 겁니다. 고지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평생 아무 증상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 넘게 나오고도 아무런 자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나는 기름진 고기 안 먹고 튀김 안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숨어있는 지방입니다. 과자, 빵, 크림, 심지어 무심코 드시는 국물에도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꽤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피검사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 이 수치들이 각각 얼마인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맞춤 식이요법이 가능하니까요. 둘째, 음식을 고를 때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삼겹살 대신 두부, 달걀 흰자, 닭가슴살, 생선구이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튀김보다는 삶기, 찌기, 굽기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매일 30분씩 걷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기 때문에 혈관 청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약을 시작하라고 진단받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드셔야 합니다. 나중에 막히고 나서 스텐트 시술을 받거나 응급수술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병입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꼭 확인하시고 음식과 생활 습관을 조절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번엔 당뇨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흔히들 당뇨라고 하면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 한 분, 이름은 김봉래 어르신이셨어요. 74세에 처음 병원을 찾으셨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난 초콜릿도 안 먹고 사탕도 싫어해요. 단 건 별로 안 좋아하는 체질이야.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복 혈당이 165, 당화 혈색소가 8.1이 나왔습니다. 이미 당뇨 중기 단계였죠. 이유가 뭘까요? 알고 보니 아침마다 흰쌀밥에 조청 바른 떡 한 조각, 점심엔 국수나 만두, 저녁에는 찹쌀밥이나 찐감자를 자주 드셨답니다.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식단이지만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반복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켰던 겁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느리게 망가뜨린다는 점,
둘째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김복래 어르신도 손끝이 저리다는 증상을 가볍게 넘기셨는데요. 알고 보니 이미 말초신경 손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손상이 한번 시작되면 회복이 거의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당뇨의 또 다른 문제는 합병증입니다. 눈의 망막, 콩팥, 심장, 발끝까지 혈관이 가는 곳은 어디든 위험합니다. 한 번은 69세 박만수 어르신이 발에 물집이 생겨서 오셨는데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검사를 했더니 당화혈색소가 9.4였고 말초혈관 질환으로 절단 위기까지 갔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당뇨는 혈당만 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당뇨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식사량이 적더라도 활동량이 줄면서 혈당이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단은 반드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 흰 밀가루 음식 대신 통밀, 삶은 고구마, 단호박 같은 저당질 식품으로 교체해 주세요. 단맛은 입을 속이지만 혈관은 속이지 못합니다. 둘째, 간식의 개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떡 대신 바나나 반 개,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에 우유 한 잔, 빵 대신 삶은 달걀 하나. 익숙하지 않아도 몸은 금방 적응합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먼저 채소,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이 순서 하나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혈당 체크는 자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비교하면 어떤 음식이 문제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수치가 괜찮다고 느껴도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당의 미세한 변화에도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당뇨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하지만 식단과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지연시키고 심지어 일부는 회복도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은 고혈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을 조용히 조여오는 또 다른 침묵의 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진료실에서 배웠던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박용대 어르신, 78세셨고 평소엔 무척 건강해 보이던 분이셨어요. 늘 혼자 산책도 다니시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말하자면 주변에선 장수할 분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이 축 늘어진 채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혈압은 195에 105. 그날 이후 어르신은 왼팔과 다리에 마비가 와서 혼자 식사도 하기 힘든 상태가 되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아니,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이야. 바로 그게 고혈압의 무서움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바뀌는 병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사실 혈압이라는 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가 반복되면서도 그걸 방치하는 겁니다. 박 어르신도 혈압이 조금 높다고 예전 건강검진에서 들었지만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기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혈압 재보면 160 나오는데도 내가 원래 좀 긴장하면 그래 하고 넘기세요. 하지만 반복해서 높은 수치가 나온다면 반드시 관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높은 압력으로 혈관 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다 보면 혈관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터지거나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피를 세게 밀어내느라 점점 지치고 뇌는 작은 혈관들이 찢어지면서
출혈이 생기고 콩팥은 혈액이 너무 세게 밀려 들어와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주, 규칙적으로 혈압을 재세요. 병원이 아니더라도 가정용 혈압계로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재보고 기록만 해두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면 반드시 병원에서 상담받으셔야 하고요. 자, 그렇다면 혈압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소금, 체중, 스트레스, 운동.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소금입니다. 어르신들 식탁엔 김치, 젓갈, 찌개가 빠지질 않죠. 그런데 그 국물 절대 다 드시면 안 됩니다. 된장국도, 미역국도, 심지어 북엇국도요. 국물 한 그릇에 들어간 소금 양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국물은 남기시고 건더기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는 체중입니다. 몸무게가 늘면 혈관이 받는 압력도 늘어납니다. 실제로 5kg만 감량해도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많이 줄이지 못하더라도 간식 끊고 저녁량 줄이기만 해도 충분히 변화가 생깁니다. 셋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고 세상 일 걱정하시느라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건강은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자주 웃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넷째는 운동입니다.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혈관이 탄력을 되찾고 혈압이 조절됩니다. 무리한 운동 말고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계단 오르기, 마당 쓸기, 공원 산책 이런 것도 다 훌륭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혈압 약을 시작하셨다면 절대로 자의적으로 끊지 마세요. 증상이 없다고 혈압이 괜찮다고 하시며 중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더 큰 사고를 부릅니다. 약은 의사와 상의하며 조절해야 합니다. 박용대 어르신도 지금은 재활치료 받으시며 천천히 나아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내가 그때 국물 좀 덜 마시고 약만 좀 제때 먹었어도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이제는 늦기 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혈압을 알고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실천하는 것. 그게 뇌출혈과 심장마비를 막는 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 윤복자 어르신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연세가 73세였고 평소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음식도 정갈하게 드신다고 하셨어요. 본인 말씀으로는 단 것도 잘 안 드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발바닥이 자주 저리고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고요.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180, 당화 혈색소가 8.3이었습니다. 이미 당뇨 중기 단계였고 말초신경 합병증까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어요. 나는 단 걸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시더군요. 그게 바로 당뇨병의 무서움입니다. 꼭 단 음식만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밥, 떡, 국수, 감자, 고구마, 심지어 과일까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다 보면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고 이게 쌓여서 결국 당뇨가 찾아오는 겁니다. 윤복자 어르신의 식단을 보면요. 아침엔 잡곡밥에 된장국, 점심엔 떡국이나 잔치국수, 저녁엔 과일 조금과 삶은 감자. 겉으로 보면 아주 정갈한 식단이지만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였던 거죠. 특히 떡과 국수, 그리고 과일을 한 번에 드신 날은 혈당이 확 올라가고 그게 수년간 반복되면서 결국 당뇨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자주 먹고 운동이 부족하고 유전적인 요인이 더해지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입니다. 더 무서운 건 당뇨는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초기의 피곤함 정도 외엔 별다른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시력이 흐려지거나 발끝 감각이 둔해지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합병증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꼭 당화 혈색소 수치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지난 23개월간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공복 혈당만 정상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 진단이 나오고 5.7 이상이면 경계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식사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 보리를 섞고 떡 대신 삶은 고구마나 단호박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국수는 최대한 줄이고 드신다면 국물은 절대 드시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매일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사 후에 걷는 습관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당뇨는 절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족력도 있고 나이와 함께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초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복자 어르신은 이후 식단을 바꾸고 매일 40분씩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7.1로 내려갔고 6개월 뒤엔 6.3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면서 생활을 완전히 바꾸신 거죠.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지만 꾸준히 조절하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혈당이 높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아무 증상 없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매일 한 끼 한 끼를 조심스럽게 선택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의 작은 선택입니다. 떡 대신 고구마를, 국수 대신 계란을, 단 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선택하는 것. 그 작은 변화가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김영필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당시 나이는 72세셨고 평소에 아주 활동적인 분이셨어요.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시고 아침마다 공원에서 스트레칭을 하셨죠. 겉으로 보기엔 건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몸이 붓기 시작하더니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눈밑이 퀭하게 가라앉아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이상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도 너무 당황하셨죠. 자기는 소금도 줄이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하셨어요. 그런데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된장국은 건더기만 드신다 하셨지만 국물은 조금씩 떠먹었고 아침마다 토스트에 버터를 듬뿍 바르셨으며 햄이 들어간 반찬을 자주 드셨던 겁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아무 소리도 통증도 없이 서서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필터가 상하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혈압도 올라가며 결국 투석이라는 길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신장병이 고혈압, 당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혈압과 혈당이 높을수록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먼저 상하게 되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만난 최은자 할머니 이야기도 전하고 싶어요. 이분은 당뇨를 10년 넘게 앓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눈앞이 흐릿해지고 사물이 겹쳐 보인다며 오셨어요. 안과 검사를 해보니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 중이었고 이미 시신경 일부가 손상돼 있었죠. 본인은 당뇨약도 잘 챙겨 먹고 있고 단 것도 안 먹는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숨어있는 당분이었어요. 밥은 적게 드셨지만 과일은 몇 끼 드셨고 간식으로 드시는 요구르트와 믹스커피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식습관도 때론 맹점이 있습니다. 요구르트 하나에도 당이 15지 넘게 들어있고 믹스커피 3잔이면 하루당 섭취 권장량을 훌쩍 넘깁니다. 게다가 과일도 종류에 따라 당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장과 눈은 이상 신호를 빨리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김영필 어르신처럼 신장이 망가진 후에야 증상이 나타나고 최은자 할머니처럼
시력이 떨어진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하루 소금 섭취를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국물은 절대 떠먹지 마시고 간이 센 음식은 헹궈 드셔야 합니다. 또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제한하세요. 신장은 단백질도 적절히 조절해야 하니 고기보단 두부나 생선처럼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혈당 조절이 핵심입니다.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고 과일은 한 번에 반쪽 이하로 줄이세요. 예를 들어 바나나는 반 개, 포도는 작은 송이만 드시는 식으로요. 믹스커피는 끊고 블랙커피나 보리차, 우엉차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고 안과에서는 1년에 한 번은 망막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 증상이 없을 때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으니까요. 신장과 눈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막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눈이 잘 보이고 소변이 잘 나와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식습관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필요한 검진을 받는 것. 그게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 들어오신 63세 김옥남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인상이 참 밝고 유쾌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건강 잘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검진 결과를 보니까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네요. 혈압도 조금 높고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혈당도 경계선이라던데요. 그분의 식단을 들어보니 아침은 바나나와 요거트, 점심은 샐러드, 저녁엔 된장국에 귀리밥 드셨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엔 완벽한 건강식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거트는 플레인이라고 하셨지만 무심코 고른 제품엔 당이 15g 이상 들어 있었습니다. 바나나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달하는 당을 함유하고 있죠. 샐러드도 시판 드레싱을 그대로 사용하셨는데 이 안엔 설탕, 나트륨, 포화지방이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된장국은 국물까지 다 드셨기에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이미 초과였죠. 김옥남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름 건강하게 먹는다고 했는데 그게 병을 부른다니 참 허탈하네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 곧 건강한 음식이라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걸러내는 식단입니다. 그럼 어떻게 식탁을 바꾸면 좋을까요? 간단한 원칙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선택하세요. 조리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보다 채소, 생선, 두부, 계란, 견과류, 잡곡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식단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단맛은 입이 아니라 혈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하세요. 떡이나 빵, 바나나, 건과일 등은 당 지수가 높고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런 음식들은 간식으로 드시더라도 아주 소량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식후 2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국물은 가능한 건더기만 드세요. 된장국, 미역국, 곰탕도 괜찮지만 그 국물 속에 숨은 나트륨이 혈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국물은 한두 숟갈로 줄이고 장조림이나 젓갈,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넷째, 식사 순서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채소부터 먼저 드시고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음식량은 반찬수보다 숟가락 횟수로 조절하세요. 잡곡밥 한 공기보다 반 공기의 단백질 반찬 하나, 채소 2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외식 시엔 반만 드시고 나머지는 포장해 오시는 것도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먹는 식사가 많아질수록 더 간단하고 더 건강하게 드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귀찮다고 라면, 햄, 소시지로 대충 때우는 식사는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김옥남 어르신도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몸이 편해졌어요.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도 이렇게 효과가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 몸은 솔직합니다. 해로운 음식에는 반응하고 좋은 습관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식탁의 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밥상, 매일의 걸음, 매일의 한 잔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오늘 드신 한 끼가 내일의 병원비가 될지, 건강이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책방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계속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잊지 말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